안녕하십니까. 공기대 교수입니다. 오늘행동 산업기사 필기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간부속은 방향을 바꿀 때는 엘보와 밴드, 엘보는 기역자, 밴드는 유자. 배관을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T와 Y와 크로스. 동일 지점의 관을 직선을 연결할 때, 관 직선 연결 때는 소켓, 니플, 유니온, 플랜지. 소켓, 니플, 유니온, 플랜지는 동일 관을 연결할 때, 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는 이경 엘보, 이경 T, 레드셔, 부싱. 지름이 다른 관은 이경 엘보, 이경 T, 레드셔, 부싱. 이런 부속품들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배관 끝을 막을 때는 캡, 플래그, 막힌 플랜지 혹은 맹 플랜지라고도 합니다. 맹, 막혔다. 배관 끝을 막을 때는 캡은 배관 바깥쪽을 싸는 것이고요. 플러그는 배관 한쪽에다가 박아놓는 것이고요. 플랜지는 배관 밖에 플랜지 하나 놓고 막힌 플랜지로 연결하는 것이 맹 플랜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관을 분해, 수리, 교체할 때는 유니온, 나사이엄은 유니온 50A까지 50A 넘어도 플랜지를 쓸 수 있고 50A 이하도 플랜지 쓸 수 있습니다. 용접 이염으로 할 때는 플랜지로 씁니다. 이염색 크기 표시 우리가 동일 광경일 때 A 부분도 25 나가는 부분도 25일 때는 25A 원래는 25 곱하기 25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나 이럴 때는 두 개가 똑같은데 25A 엘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관경이 다를 때는 직선으로 연결할 때 연결하는 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레드샤 32에 25 레드샤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T. 여기서 보이는 T는 각 광경이 틀리는 T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T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 맞은편, 그 다음에 가장 큰 것 맞은편으로 우리가 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고 하면 50, 40, 32T 이렇게 표시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여기 32가 가야 된다면 50에 32T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편은 당연히 50T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40을 줄이려고 한다면 레드샤를 써서 40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T는 50 곱하기 32T다. Y 그림처럼 50에 40, 32Y다. 이렇게 호칭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Y 같은 경우는 50이면 50, 50Y 주세요. 이렇게 표시하지 40, 32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크로스 표현 방법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50이 가장 크죠. 양쪽이 50이 가장 큰데 어쨌든 큰데 맞은편 상대방에서 큰 것부터 맞은편 이렇게 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크로스 50 곱하기 50, 40 곱하기 25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줘야 어디에 사이즈가 있는지 알 수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보면 크로스 50에 가장 크죠. 맞은편 40, 32가 가장 크죠. 32 곱하기 25 크로스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41번 밸브 종류 중 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콕은 대표적으로 글랜드 콕과 메인 콕이 있다. 맞습니다. 90도로 회전시켜서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3번 유체 저항이 크며 개핏이 힘이 드는 단점이 있다. 유체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개핏이 압력이 세거나 그러면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유체 저항은 크지 않다. 밸브 콕의 흐르는 방향은 2방향, 3방향, 4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분배 밸브로 적합하다. 콕은 분배 밸브에 사용이 된다. 답은 유체 저항이 작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대구경 강간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해 분해 기랍을 쉽도록 할 수 있도록 연결된 방법은 대구경은 플랜지 접합, 소구경은 유니온 접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구경의 보수 및 점검은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50번 배관 부속 중 분기관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은 관을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관 이음 중 고체나 유체를 수정하는 배관, 밸브, 펌프, 열교환기 등 각종 기기의 접속관을 해체,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무슨 접합? 플랜지 접합이다. 무슨 접합? 플랜지 접합. 플랜지 접합이 없으면 유니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펌프 주기 배관 이런 것은 다 플랜지 제법으로 한다. 상세한 강간이염새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이염새는 이염 방법에 따라서 나사식 50A까지 용접식, 플랜지식이 있는데 플랜지식은 당연히 용접식하고 합쳐져서 플랜지가 되는 거다. 대구경, 나사식은 소구경, 재질에 의해서는 강제와 주철제가 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때는 엘보와 밴드, 방향을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동일 지름은 소켓, 니뿔, 유니온. 이경관을 연결할 때는 레드셔, 부싱, 이경엘보, 이경티. 관끝을 막을 때는 플러그, 캡, 유니온. 관을 풀에가 수리할 때는 유니온과 플랜지. 나사식 간이염새, 강간이염새로는 니뿔, 평행 니뿔, 크로스 니뿔, 바렐 니뿔이 있고 밴드는 90도 밴드, 45 밴드, 리튼 밴드가 있다. 그림으로 보면 90도 엘보, 40도 엘보. 요 엘보는 같은 광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5A다. 25A 곱하기 25라고 안 하고 25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경 엘보는 입구가 25고 나오는 곳이 15라면 25에 15 엘보. 그 다음에 T. 지금 보이는 모양은 정T네요. 15짜리면 15T. 이경T는 20이고 15라면 이쪽이 20이고 15면 이경T입니다. 분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관을 줄여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20 곱하기 15T 이렇게 표시합니다. 크로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는 따로 광경을 차이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양쪽 면은 같은 광경, 양쪽 면은 같은 광경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25에 예를 들어서 15다 이렇게 표시하면 본래는 25 곱하기 25 곱하기 15 곱하기 15T 크로스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25에 15T 주세요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한다. Y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켓 보입니다. 요 소켓은 강제로 만들었고요. 레드시아는 주물로 만들었네요. 부싱, 레드시아 부싱은 관 지름을 줄일 때 사용합니다. 니뿔로 단니뿔, 주물니뿔, 장니뿔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을 연결할 때 니뿔 소켓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유니온은 50mm 단 소구경 관을 분해 풀 때, 붉은 관끝을 막을 때, 나사도 관끝을 막을 때, 플랜지, 대구경 연결할 때 웰딩 넥 플랜지, 플랜지 종류이고 명 플랜지 관끝을 막을 때, 사이폰관, 우리 사이폰관 안쪽에 압력계를 달아서 사용할 때 압력계로 물이 직접 미치지 않도록 쓰는 것이 무선관, 사이폰관, 무선관, 사이폰관. 잠시 스테인리스 부속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도 주물로 그림과 같이 스테인리스 부속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이 정T, 스테인리스 정T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기까지 다 정T네요. 스테인리스 정T 부분. 이쪽에는 소켓 부분, 이쪽은 캡 부분, 이쪽은 부싱 부분, 부싱. 이쪽은 여기까지 레드시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드시아. 이쪽에는 유니온들이 존재하고요. 이쪽 부분은 T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T가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좌측 부분에는 스테인리스 볼밸브 규격마다 15, 20, 25, 30, 40, 50, 65까지 크기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10mm로 보면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0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50이 나사 이염에서 다니까 가장 큰 구경이니까 50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나사식 이염새 중에서 가단 추철제 이염새입니다. 가단 추철제 이염새 호칭 방법은 케이스 규격, 관용 테이프 나사 규칙에 따릅니다. 지름이 같은 경우 호칭 지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엘보가 있다. 지름이 같으면 25 양쪽 다 25다. 25 엘보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지름이 각각 다르면 큰 거부터 지금 3개 오면 큰 거부터 하고 맞은편 32에 25에 15가 있다. 그러면 32 맞은편에 25 그 다음에 15를 한다. 지름이 4개면 가장 큰 것을 먼저 하고 맞은편 큰 것에서 맞은편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품질은 누설 시험 0.5 메가파스칼 5kg 넣었을 때 없어야 되고
내압은 수압 25kg, 2.5MPa를 가할 때 누설이 없어야 되며 낙사 축소는 300m 거리에 2mm, 300m 거리에 2mm 정도의 축소 너건남까지는 공차 허용한다. 용접식 간이염새, 용접식 간이염새는 맞대기 용접이염새, 맞대기 관의 재질과 바깥지름, 안지름과 똑같이 동일한 것을 하고 용접용 엘보의 공률반지름, 롱 엘보는 호칭 지름의 1.5배, 숏 엘보는 강간 호칭 지름 형태로 한다. 롱 엘보는 1.5배, 숏 엘보는 호칭 지름으로 한다. 플랜지 형상에 따라서 전면 시트, 대평면 시트, 소평면 시트, 삽입 시트. 전면 시트는 1.6 이하, 대평면 시트는 6.3 이하, 소평면 시트는 1.6 이상. 경질 가스켓, 삽입형 시트는 1.6 이상에 사용하며 기밀하다. 삽입형은 기밀하게 할 때. 홈형, 채널형 시트라고 합니다. 홈형, 무선 시트, 채널형 시트라고 하며 1.6MPa 이상으로 극한 기밀에 사용한다. 극한 기밀에는 홈형 채널 시트 1.6MPa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는 플랜지면 형상이 있겠습니다. 플랜지에서 광과 이염 방법에 대한 분류, 맞대기 용접 플랜지, 일반 맞대기 용접 플랜지는 일반 플랜지이고 슬립온 플랜지라고 하고 웰드넥 플랜지라고 합니다. 목에서 용접을 한다라는 얘기죠. 차입 플랜지라고도 하고요. 나사식 플랜지, 플랜지 안쪽에다가 나사를 내서 여기다 바로 배관을 꽂는 형태인데 이 배관은 누수가 있으므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바스톤식 플랜지, 랩조인트 플랜지라고 하며 고압에 사용을 합니다. 호칭 압력에 따라서 사용 압력, 온도에 따라서 규격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따라서는 원형, 다원형, 사각형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원형 플랜지까지 밖에 본 것은 없습니다. 다원형이나 사각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간 이염 중 홈 조인트, 글로브 조인트라고 합니다. 글로브 조인트. 조인트는 강간에 홈을 내고 그림과 같이 홈을 내고 이 홈에다가 글로브를 채워서 가스켓을 끼운 다음에 볼트로 채우는 조인트를 홈 조인트, 글로브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 모양은 한 세트로 구성된 모양이고 안쪽에 가스켓이 있고 하우징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이 있고 볼트로 조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죠. 강간에 구멍을 내고 홈 조인트를 넣어서 바로 T 뽑기를 할 수 있는 메카니컬 T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시공 사진으로 현재 여기 보이는 요 수평들은 홈 조인트 사진이고 위쪽에 뽑아져 있는 것은 T, 메카니컬 T 조인트입니다. 보는 모양은 소방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 조인트의 시공 장면이 되겠습니다. 커플링을 만들 때 일단 배관 길이에 맞게 공구로 절단을 하고 절단된 부분을 거스러미를 제거합니다. 90도 직각으로 나오는지 직각자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가스켓과 접촉되는 커플링 내경 부위를 식물성 기름으로 도포 처리하고 양쪽 부분에 그루밍 작업을 합니다. 그루밍 작업이 끝나고 나면 커플링을 체결해서 가스켓이 씹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루브 자리에 하우징을 걸쳐서 볼트를 삽입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루빙만 잘 내면 일반인도 잘 조립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카니컬 T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파이프 중심에 맞춰서 홀을 가공합니다. 홀을 먼저 가공한 다음에 스크래퍼로 사상 처리를 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도포 처리한 다음에 조인트 홀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하우징을 끼우고 가스켓을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 하우징을 연결한 다음에 너트를 조여줍니다. 그 이후에 분기관이 되는 파이프를 연결하면 T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브 조인트, 한글로 홈 조인트, 글로브 조인트의 관 이염 재료 방법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배관의 연결 방법 중 용접이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 위험이라면 전기로 용접하는 방법과 강간을 동간을 동용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용접이라고 하면 야금전기 집합 모든 것을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본드로 붙여도 용접은 용접입니다. 용접은 특징으로는 강도가 크며 누수 우려가 없습니다. 용접은 부속이 적게 들며 재료비가 절약됩니다. 용접은 피복 작업이 쉽습니다. 용접은 가공이 쉬워서 공정이 단축됩니다. 용접은 관내 돌출부가 적어서 마찰 저항이 적습니다. 예. 용접을 할 줄 안다라면 부속품을 써서 하는 것보다 용접이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고 절약하고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접 강도가 크고 누수 우려가 적고 부속이 적게 들고 재료비가 절약됩니다. 보온 작업이 쉽고 가공이 쉽고 공정이 단축되고 돌출부가 적고 마찰 저항이 적은 게 용접부의 장점입니다. 16. 플랜지염. 플랜지염은 기본적으로 용접위험의 특성을 기본으로 갖고 배관과 플랜지 사이를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용접하고 플랜지로 접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플랜지는 용접위험 중에서 배관의 보수나 점검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플랜지염이다. 플랜지염을 할 때는 펌프 주위 배관이나 밸브 등 부속품을 연결할 때 쓰이는 것이 플랜지염이다. 그래서 홍골형 시트 위험성이 있는 매우 기밀한 부분에는 플랜지에는 홍골형 시트를 써서 플랜지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의 위험 방법이 아닌 것은 나사 위험 맞습니다. 용접 위험 맞습니다. 플랜지 위험 맞습니다. 코트 위험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간의 위험 방법은 나사 위험, 용접 위험, 플랜지 위험으로 한다. 46번 문제. 관의 용접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보고 특징을 물어보는데 특징으로 용접 위험의 특징, 돌기구가 없어서 보온 시공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나사 위험보다 위험부 강도가 크고 누수 우려가 적다. 맞습니다. 용접이 잘 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용접이 못되면 당연히 새겠지만 세 번째, 누설 염려가 없고 시설 유지비가 절감된다. 맞습니다. 4번, 관 두께의 불균일한 부분, 불균일하고 균일하죠. 유체 압력 손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관의 종류에 따른 나사 접합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강간 나사 접합, 용접 접합, 플랜지 접합 맞습니다. 주출관 소르케 접합, 플랜지 접합 등이 있었습니다. 연관 플라스턴 접합, 콘크리트 접합은 용접 접합이 아닙니다. 물론 콘크리트를 부어서 묻혀서 접합하는 방법도 용접이라고 우기면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접합이라고 하는 건 불꽃을 써서 접합하는 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강간 접합으로 틀린 것은 강간 나사 접합, 플랜지, 용접, 압축 접합은 뭐죠? 후레아 접합, 동간 20mm, 동 20mm 했을 때 쓰는 게 후레아 접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출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출관은 허브 위험, 노허브 위험, 플랜지 위험, 메카니컬 위험, 타이톤 위험, 빅토릭 위험. 주출관 위험은 허브 위험, 노허브 위험, 플랜지 위험, 기계식 위험, 타이톤 위험, 빅토릭 위험이 있습니다. 허브 위험은 납과 야한을 넣어서 야한을 채운 다음에 납을 넣고 쿠킹해서 허브 위험을 마무리하는데 그림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급수관에는 납이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급수관에는 납이 3분의 2가 들어가고 배수관에는 납이 3분의 1만 들어갑니다. 노브 위험은 커플링과 고무링만으로 위험하는 시공이 간편한 방법입니다. 노브 위험이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들 때 주철의 자체 플랜지를 만들어서 주물 자체를 만들어서 안에 베킹을 넣고 조이는 플랜지 염 형태가 있겠습니다. 메커니컬 염은 플랜지 염 비슷하게 만들지만 고무링을 넣어서 고무링을 압륜해서 볼트로 체결한 것입니다.
속개디엄과 플렌지염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다. 약간 굴곡이 있어도 고무링이 있으므로 누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이토니엄은 고무링 하나만 넣어서 이염하는 방법이 타이토니엄입니다. 빅토리는 고무링과 가단 주철제 칼날을 찌어 조이는 이염입니다. 고무링 하나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칼날로 조인하는 방법입니다. 수동 주철관 연부 모양에 따라서 레드 연관, 기계식 연관, 플렌지 연관으로 분리하고요. 정수들은 급수용 주철관은 75mm 이하의 수도에서만 사용합니다. 배수용 주철관은 건물의 오수관 및 배수관, 가장 많이 쓰는 관이고 종류로는 곡관, Y관, T관, 연관, 이염용 기타 등이 있습니다. 43번 문제 풀겠습니다. 주철관의 이염 방법이 아닌 것은 소켓이염, 플렌지염, 노거브이염, 메카니컬이염, 타이토니엄, 빅토리 이염이었습니다. 프레이염은 동관용 이염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주철관 소켓이염 시 코킹 작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소켓이염에서 주철관 얀을 넣고 납을 넣은 다음에 급수관이라면 납이 3분의 2, 납이 굳은 다음에 코킹을 하는 주된 이유는 누수 방지입니다. 누수 방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철관 이염은 소켓이염, 플렌지염, 기계식 이염, 빅토리 이염, 타이토니엄, 노브 조인트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소켓이염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소켓 허브가 있는 이염입니다. 허브 조인트라고 하죠. 요 허브, 요게 수구, 요게 차구입니다. 차구. 그래서 안쪽에는 얀을 넣고 바깥쪽에는 납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코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수구에다가 차구를 끼워 넣고 나서 클램프를 한 다음에 납을 꺼내서 붓는 작업을 합니다. 얀을 넣은 다음에 납을 붓겠죠. 씻고 난 뒤에 여기다 뭐 한다? 코킹 작업을 한다. 코킹 작업은 물이 새심을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코킹 작업입니다. 소켓이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플렌지염입니다. 플렌지. 주철 자체에 플렌지를 만든 다음에 플렌지를 만들어서 수구와 차구를 끼우고 여기에 볼트로 체결하는 것이 플렌지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기계식 이염은 요 안쪽에 고무링을 집어넣은 다음에 플렌지 형태로 수구를 만들고 압륜 요거를 만들어서 고무링을 눌러주는, 그래서 체결해서 고무링을 눌러줘서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기계식 이염, 메카니컬 이염입니다. 소켓이염, 플렌지염, 기계식 이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타이토니엄은 바로 여기 안쪽에 고무링 하나 넣어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노고브이염은 바깥쪽에다가 스테인리스 밴드를 만들고 안쪽에 길게 이렇게 고무 패킹을 넣은 다음에 볼트나 나사를 조여서 작업하는 방법이 노허브 이염입니다. 현재는 노허브 이염으로 가장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관 이염 중에 소켓 이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수구와 차구, 소켓부에다가 납과 얀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납이염이라고 한다. 무슨 이염? 연납이염이라고 한다. 소켓 이염 접합 시 주의사항은 접합 주위는 깨끗해야 됩니다. 왜? 이염부에 물기가 있으면 납을 부을 때 비산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얀은 누수 방지용이고 납은 얀은 이탈 방지를 하는데 결국은 납 자체가 누수를 방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급수관은 납이 3분의 2, 배수관은 납이 3분의 1이다. 납은 충분히 굳은 후에 가열해야 되고 상납을 제거한 다음에 소켓에 한 번에 주입한다. 납은 소켓에 넣을 때 한 번에 주입해야 된다. 납이 굳은 후 코킹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코킹 작업은 왜 한다? 누수 방지로 하는 거다. 누수의 원인, 양이 너무 많을 때 납이 적으면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킹하기 전에 관에 붙어 있는 납을 떼지내지 않고 했을 때, 코킹 작업을 했을 때 코킹 세트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건너뛴 경우에 불완전한 코킹이 있을 경우에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렌지염은 그림처럼
플랜지가 부착된 추출관을 플랜지에 맞대고 패킹을 넣은 다음에 볼트와 너트로 조여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지를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하게 조여야 되는 것입니다. 플랜지가 붙은 추출관, 플랜지가 있는 추출관을 맞대서 볼트로 조이는 이염이 플랜지 이염입니다. 기계식 이염, 메카니컬 조인입니다. 고무링을 압륜하는 것이다. 고무링을 압륜하는 겁니다. 고무링을 넣은 다음에 압륜기를 놓고 볼트로 조인하는 거다. 기계식 이염은 소켓 이염과 플랜지 이염의 장점을 합친 거기 때문에 기밀성이 양호합니다. 수중에서도 접합이 가능합니다. 굽힘성이 있어서 누수가 잘 없습니다. 간단한 공구로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압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관을 그대로 이염에 삽입해서 접한 이염이므로 강도가 있어서 집안 치마 등에 강합니다. 기계식 이염은 기밀성이 양호하고 수중이나 지중에서 중량 작업을 할 수 있고 굽힘성이 풍부해서 누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공구로도 신속하게 이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토릭 이염입니다. 추출관 이염 중에 빅토릭 이염, 특수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추출관, 빅토키형 추출관에 고무링을 삽입하고 추출제 칼날을 찧어서 이염하는 것이고, 가단 추출제 칼날을 조인다. 이게 빅토릭 이염입니다. 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고무링이 더 관벽에 밀착해서 누수를 막는 작용하는 것이 빅토릭 이염입니다. 빅토릭 이염은 가단 추출제 칼날, 관벽에 더욱 더 밀착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 밀착합니다. 그래서 빅토릭 추출관은 수도용, 가스용 배관에 쓸 수 있고, 특수 모양으로 된 가단 추출제 칼날, 누름판을 조여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호칭지름 350mm 이하면 2개 볼트, 400mm 이상면 4분할 볼트로 짝지웁니다. 관내 압력이 증가하면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관을 이용할 때는 중심축을 바르게 맞추고 관 끝의 간격은 6에서 7mm로 띄워놓고 빅토릭 이염을 해야 됩니다. 추출관 이염 중에 타이터니움입니다. 타이터니움은 원형으로 된 하나의 고무링만으로 이염하는 방식입니다. 고무링 하나만 가지고 이염하는 방식입니다. 고무링이 홈 속에 들어가게 딱 끼울 수 있도록 경사가 되어 있고요.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터니움은 고무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가 딱 되어 있고, 여기에 고무링이 정착이 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고무링이 하나다. 이염 과정이 간단하다. 이염부를 넓게 팔 필요가 없다. 물기가 있는 곳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굽힘 허용도가 3도까지도 가능하다. 고무링이므로 온도 변화 신축이 자유롭다. 이염이 끝난 후에 적시 매설할 수 있다. 이염이 끝난 후에 적시 매설할 수 있다. 이게 타이터니움. 고무링 하나만으로 접박하는 방식 타이터니움입니다. 노허브 이염. 추출 방식에서 노허브 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켓 이염을 계량하는 것이다. 소켓 이염을 계량. 소켓이 없습니다. 두 개의 평관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커플링, 스테인리스 커플링은 고무링을 잡아주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고무링만을 집어넣어서, 넓은 추출관 하나를 먼저 집어넣고 고무링과 스테인리스 커플링을 집어넣은 다음에 두 번째 추출관을 끼운 다음에 양쪽에 있는 볼트를 조이면 노브 조인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관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관이염은 납땜이염, 용접이염, 플레어이염, 플랜지이염 4가지로 이염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용접이염은 모세관 현상을 일으킵니다. 모세관 현상으로 용접을 하는 것이다. 연납과 경납이 있습니다. 연납은 동과 동을 용접할 때 연납 용접봉을 쓰고, 경납 용접은 동과 황동, 철 등을 용접할 때 경납 이염을 씁니다. 연납 용접은 용접 온도 200에서 300도씨 프로판, 토치나 전기 가열기로 동과 동 연납을 쓰고요.
영납은 50A 솔드, 95TA 솔드, 96TA 솔드. 추석이 50% 들어가면 50, 95 들어가면 95TA, 96 들어가면 96 씁니다. 120도 이하의 온도 및 사용량 압력이 낮은 곳에 사용합니다. 고층지름 40mm 이하의 지름이 자금관 지름에 사용합니다. 연납은 자금은 용이하지만 용접부 강도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감 이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 이론과 복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부 41번. 다음 중 동관이염 방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동관이염은 납땜, 용접, 플레어, 플랜지 그랬습니다. 빅토릭이 아닌 것은이니까 빅토릭이 아닙니다. 빅토릭은 추출관이염이죠. 플레어, 용접, 납땜, 플랜지염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용접이염 방법은 납땜, 용접, 플레어, 플랜지 네 가지가 있다. 49번 문제. 동합금 납땜 관이염새와 강간의 이종접합 시 한 개의 동납땜 관이염새로 90도 방향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엘보죠. 90도 방향전환이니까 엘보입니다. 부속의 접합부 및 기호 종류로 오른 것은 한쪽은 동합금 납땜으로 하고 한쪽은 강관을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엘보 공통적이고요. 엘보이고 한쪽은 동관용 납땜이니까 C입니다. C. 그 다음에 강관 자체는 순나사로 돼 있어서 우리가 부속품을 받을 때 그림처럼 앞나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CF 나사가 되겠죠. 그림에 보이는 요 엘보가 CF 엘보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은 CM 엘보입니다. 이쪽에는 동관이 용접이 되고 바깥쪽에는 소켓으로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배관이 연결되든지 혹은 수도꼭지가 연결되든지 하는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CM 엘보입니다. FF는 앞나사가 두 개가 연결된 동합금 엘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된 거고 CM 아답터. CM은 바깥쪽에는 나사 형태로 되어 있고 아답터는 안쪽으로 동관이 연결돼서 동납땜이나 용접을 할 수 있는 이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강관과 동납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CF 엘보이다. 1번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한쪽은 커플링으로 염새 내에 동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C가 될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순나사가 있어서 그러면 M이네요. 그래서 CM 아답터. 동관 부속 장치 중에서 CM 아답터입니다. 그림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CM 여기 4번 CM 아답터입니다. CM 아답터. 90도가 없으니까 90도가 있으면 엘보 직선으로 연결하는 아답터가 됩니다. 48번. 동관 접합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동관 접합 방법 아닌 것은 동관 접합은 빅토릭, 플레어, 플랜지, 납땜 뭐죠? 빅토릭이 정답입니다. 용접, 플레어, 납땜, 플랜지는 용접 접합의 종류죠. 자, 플레어 압축은 20mm 이하의 동관 끝을 넓혀서 압축 접합하는 것으로 점검 보출을 위한 것에 사용한다. 플레어는 무슨 이염입니다? 압축 이염입니다. 서로 압축해서 하는 이염입니다. 우리가 접시를 낸다고도 하고 접시 이염이라고도 하고 일본말로 사라, 접시가 사라거든요. 사라를 낸다라고도 합니다. 접시를 낸다고도 하고 사라라고 합니다. CM 아답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연납이염에서 동관에서 순동해서 연납이염으로 용접할 수 있는 것은 순동이염새입니다. 순동이염새. 오로지 동으로만 된 이염새죠. 네, 그래서 순동이염새는 가열 시간이 짧아서 공수 절감을 가져오고 두께가 균일합니다. 지압 부분이 적고 내식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적고요. 내면이 동관과 같아서 마찰 손실이 적습니다. 작업 공간이 협사해도 작업이 용이합니다. 종류로는 강간 이염새 부속과 같이 사용도 맞게 동일 형태로 제조된다. 네, 그래서 90도 엘보, CC 90도 엘보,
CC 45도 엘보, CCC T. 그냥 우리가 동 T, 동 엘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캡, 절연 유니온, CF, CM. C는 용접 부위, CF는 함나사, CM 절연 유니온도 있고 CF 절연 유니온도 있을 겁니다. 절연 유니온. 한쪽은 동이 연결돼서 용접이 되고 한쪽은 강관이 연결된다면 이종금속까지는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전기적으로 절연을 해놓는 유니온이 절연 유니온이다. 소켓, 동소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C라고 또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요. 리듀셔, 그러면 순동이염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순동이염체는 그냥 리듀셔면 동심 레듀셔이고, 편심 레듀셔 이름을 따로 붙이면 편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프렌치, 동하고 강간하고 연결할 때 이쪽 안쪽을 넣어서 전기적으로 절연을 시키는 것이 절연 프렌치가 있습니다. 절연 유니온과 절연 프렌치가 있겠죠. 절연 유니온은 용접하는 소구경, 절연 프렌치는 대구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이염의 용접이염 방법으로 연납 용접이 있었으면 경납 용접입니다. 연납은 200에서 300도이지만 경납 용접은 700에서 850도입니다. 700에서 850도. 700에서 85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틸렌 불꽃이 꼭 필요합니다. 불꽃, 아세틸렌 불꽃이 필요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과 은납을 사용합니다. 인동납과 은납을 사용합니다. 경납 용접은 고온 및 사용 압력이 높은 곳을 사용합니다. 연납보다는 경납 용접은 고온 및 사용 압력이 높은 곳을 사용하고, 과열되면 관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용접부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경납 용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압축이염, 프레어 접합, 후레아 접합이라고도 하고, 플레어 접합이라고도 하고, 후레아 접합이라고 하고, 접시염이라도 하고, 사라염, 일본말로 사라염이라고도 합니다. 관지름 20mm 이하의 동관을 이염할 때 플레어링 툴 세트를 이용하여 그것들 나팔 모양으로 가공 후에 이염제를 사용해서 관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기기에 점검 보수 분해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플레어 이염의 주의사항은 나팔관, 접시 가공 시 관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없어야 된다. 나사용 실제 등을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무리한 조임을 피하여 적당한 공구라고 하면 우리가 몽키, 스패너 등을 사용하는데 몽키보다는 스패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압력 시험 후 시운전을 할 때 한 번 더 조여준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후레아 이염의 종류의 이염이 후레아 너트입니다. 여기 후레아 너트. 그 다음에 후레아를 낸 다음에 이쪽에 후레아 유니온을 넣어서 연결하게 되는 게 후레아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동관 이염새 중 압축 이염새는 플레어 조인트, 후레아 조인트, 플레어 조인트라고도 하고 후레아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후레아 조인트는 20mm 이하의 동관에 사용하고 용접 위험이 곤란한 부분이나 분리 결합이 요구될 때 접시 모양 일본말로 압축 사라 해서 가공 압축하는 이염을 플레어 조인트라고 한다. 동관을 자르고 순서에 대해서 플레어 접합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관을 자르고 동관을 물어주는 블록과 확강기, 그 다음에 몽키나 스패너 등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 동에다가 후레아 너트를 먼저 조립을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쪽 리밍 작업을 합니다. 한쪽에 리밍 작업을 끝낸 다음에 동규격에 맞는 블록에 꽂아 넣습니다. 꽂을 때 한쪽 면이 이렇게 들어간 면이 후레아가 앞으로 나올 지점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작업을 해서 물고 양쪽을 조입니다. 조인 다음에 확강기를 넣고 나사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 들어가서 그림처럼 후레아가 만들어집니다. 후레아가 만들어지고 후레아가 넓으면 후레아 넣었다 안에 못 들어갈 것이고 좁으면 셀 확률이 있습니다.
후레에 거의 딱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높이를 조정해서 후레를 만들고 신축, 황동, 부속품으로 체결해서 연결하면 후레화 접합이 됩니다. 후레화 접합은 20mm 이하의 동관에 분리나 결합이 요구될 때 사용합니다. 이제 황동 주물 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을 주물로 제작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황동을 주물로 제작해서 만드는데 용접, 친화력, 열전도, 연료량의 차이, 열평장의 차이에 대해서 용접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동 용접을 해야 되고 용접이 일반 연관 용접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동 주물 염소를 구분할 때는 염제가 관으로 들어가면 안용접이 되고 안용접, 용접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황동 용접이 들어있다면 동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를 용접을 모색 안으로 용접하는 것을 C 형태다. C 패물 솔트 컵 해가지고 컵에 C 그 다음에 M 멜 순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은 A라고 표현합니다. F는 암납사가 나와 있는 것을 F라고 하고 FTG 염소 바깥쪽으로 관이 들어가 접합되는 형태를 FTG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관의 외경을 맞추기 때문에 C타입을 많이 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FTG 메일 솔트 컵을 쓰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은 동관이 들어가서 용접이 되고 한쪽은 나사가 들어가게 되는 암나사가 들어가게 되죠. 요 암나사로 만들어진 건 C 잘못됐습니다. CF 엘보입니다. 암나사가 다닌 거고 요 부분이 CM 엘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동관 용접이 되고 항동 용접이 되고 이게 순나사가 나와 있으니까 CM 엘보입니다. 안쪽으로 두 개 암나사가 나 있으니까 F 엘보, 양쪽으로 용접이 되고 안쪽으로 암나사가 나 있으니까 CFT, 그다음에 동립불이라고 하죠. 이거는 따로 립불이라고 표시하고 동립불이라고 표시합니다. CM 아답터, 여기는 용접이 되고 바깥쪽에는 나사죠. 이쪽에 용접이 동관 용접이 되고 안쪽에 나사가 되어 있으니까 CF 아답터. 그다음에 바깥쪽에 나사가 나 있고 요건 유니온이니까 한쪽은 동관이 용접이 되겠죠. CM 유니온. 그다음에 C 이쪽에도 용접을 한다면 CC 유니온. 그다음에 전련 유니온이 먼저고 한쪽은 강간으로 C가 될 것이고 F가 될 것이고 이쪽에는 강간이 연결되고 정기적으로 강과 동을 분리시켜 놓은 것을 전련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동관이염 중 이제 이번엔 플랜지형 플랜지 모양에 따라서 시트 모양 끼우기에 대해서 끼우기형, 홍골형, 랩형, 끼우기형, 홍골형, 랩형. 동관 플랜지는 끼우기형, 홍골, 랩형이 있다. 재질에 따라서는 황동제, 청동제, 주철제, 단조제, 황동, 청동, 주철, 단조가 동관 플랜지 있다. 연방부로는 납땜과 플랜지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부로 납땜에 의한 방법과 유압 플랜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관 연방부로 네 번째 동관 밴딩 방법이 있습니다. 동관 밴딩은 냉간과 열관을 쓰는데 열관은 녹지 않을 정도, 아까는 800도였죠. 도체연포 600에서 700도도 가열해서 밴딩하는 방법이고 냉간은 동관 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냉간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관과 연관인데 연관은 동관 밴드로 바로 밴딩하면 휘어집니다. 그래서 연관을 밴딩할 때는 냉간법을 하고 경관은 동관 밴드로 밴드를 하도록 쉽지 않고 꺾어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한다 600에서 700정도로 가열해서 식힌 다음에 열을 먹고 나면 그 부위만 연관 형태로 동의 성질이 변합니다. 그때 밴드로 밴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사 배관의 길이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관은 센터 투 센터로 표시를 합니다. 배관 중심부의
길이에서 배관 중심부의 길이까지를 잡을 때 두 개의 부속품이 있다라면 실제 배관 절단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 투 센터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배관 단면에서 중심부까지 거리 알 수 있고요. 배관 단면에서 나사 길이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L은 센터 투 센터 길이 빼기 큰 A 빼기 작은 A, 즉 뭐죠? 저는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면 되는데 좋은데 제가 C라고 할게요. 요 C 값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빼내면 되죠. 네, 그러면 저는 빼기 E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공식으로 보면 L은 L 빼기 라지 A 빼기 스몰 a, 요게 뭐죠? 이 값이죠. 그래서 거기에 2를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곡간 밴딩부 실제 길이. 곡간 밴딩부 실제 길이는 우리가 원주율 파이 D 자성, 2 파이 D 자성, 파이와 지름 D만 알면 파이 곱하기 D는 뭐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끝까지 원주 길이죠. 파이 D. 네. 거기에 몇 도로 구부릴 거냐? 90도로만 구부리면 파이 D에 360분의 한 원은 360도니까 몇 도 구부릴 거냐만 정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80도면 360분의 180,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저는 자, 요 값이 R 값을 안다면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 요거는 뭐죠? R이니까 2 파이 R이다. 그러니까 파이 D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파이 D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2 파이 R에다가 360분의 90도니까 90. 360도의 각도만 잡아주면 된다. 파이 D의 30분의 각도. 아시죠? 호칭지름 25회인 관관을 150 곡면으로 90도 할 경우 곡선부 길이는 얼마인가? 파이 3.14 파이에다가 지름 얼마죠? 150. R이 150이니까 곱하기 2 해줘야죠. 2 곱하기 150. 이게 파이 D니까 거기에 90도니까 360분의 90. 이렇게 계산식을 눌렀더니 236mm가 나옵니다. 계산기로 꼭 눌러서 곡선부 길이 구하는 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호칭지름 20의 간을 그림과 같이 나사임할 때 중심간의 길이가 200mm라며 센터 투 센터의 거리가 200mm라면 간간의 실제 소요 길이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단면 끝까지 몇 미리? 32. 나사가 물리는 요 길이는 얼마? 13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200 센터 거리 빼기 32 빼기 13이 제가 말씀드리던 요 C 거리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2 빼기 13 여기 C 거리죠. 요 값을 정해 주셨더니 162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꼭 눌러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관의 이용 방법으로는 플라스트니엄, 살올림, 납땜이엄, 연관 밴딩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관 이용 방법 중 플라스트니엄, 살올림이엄, 연관 밴딩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플라스트니엄은 용융점이 낮은 232도 시에 합금 주석 4, 납 60%의 이용 방법으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염입니다. 직선 접합은 한쪽은 넓혀서 슬리브를 만들고 숟가락을 끼우는 방법, 맞대기 용접은 결잔면을 맞대어서 하는 방법, 수전 소켓 이염, 급수전, 지수전, 계량기 소켓을 연결을 연관에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분기반 이염, 연관의 주관에서 T 또는 Y양의 지관을 내서 이염하는 방법이다. 만드린 이염, 기둥이나 벽 속에 배관된 연관 속에 수전을 달거나 수전 소켓을 접합할 때 이염하는 방법으로
관끝을 90도로 구부려서 시공한 만다린을 넣어서 만다린이라는 고무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다. 기둥이나 벽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숙련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살올림 납땜, 이염자리에 용해된 납땜을 공짝에 부착해서 응고시키는 방법으로 연관이 완전히 접속되고 수압이 견디기 쉽다. 즉 연관을 납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금 납땜, 옥형 납땜, 문지르기 이염 등으로 불립니다. 연관 밴딩, 연관을 밴딩할 때 그냥 구부리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관 속에 모래를 채우거나 신봉을 넣어서 토치된 채로 가위를 하면서 구부리는 방법. 연관 밴딩할 때는 관 속에 모래를 채우거나 신봉을 넣는다. 그래서 그렇게 밴딩을 해야 됩니다. 연관은 납으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용성이 편합니다. 그냥 망치로 두드리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관을 집어넣어서 접합하는 방식이 직선 접합이 되겠습니다. 염화 비닐관, PVC관, 염화 비닐관의 이염, PVC관의 이염. PVC관은 TS 이염법과 고무링 이염법과 H식 이염법. 염화 비닐관 PVC 이염은 이염법과 고무링 이염법과 H식 이염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TS 이염법은 TS 이염관, PVC 이염관에다가 접착제를 바른다. 본드를 발라서 이염하는 방법이다. 고무링 이염은 편수 칼라 이염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염법? 고무링은 편수 칼라다. 고무링의 탄성을 이용해서 이염 사이에 고무링을 넣어가지고 이염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염법입니다. 그러나 잘 탈락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H식 이염법, 호칭지름 25mm인 관에서 H식 이염관을 사용해서 삽입관의 바깥쪽과 이염관의 안쪽을 선삭기로 갈아낸 다음에 안 밖으로 접착제를 바른다. 소켓을 말씀드리면 여기를 갈아낸다는 이야기죠. 두들두들 갈아내고 안쪽에 있는 PVC 파이프도 바깥면을 갈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본드를 묻히고 삽입해서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TS법보다는 H식이 훨씬 더 강도를 좋게 가지겠다. PVC 엘보 90도 엘보, 45도, 22.5도 엘보도 있습니다. Y관, YT관, 이경 LT관, 정T, 이경 T, 소켓, 이경 레두셔, 소재구 등이 추출관 재료와 거의 비슷한 재료로 존재한다. 부속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경제지명관 이염은 본딩하는 TS법, 고무링 넣어서 끼워 넣는 고무링 갈아낸 다음에 본딩하는 방법, H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질과 비닐관 이염의 냉간 이염법입니다. 냉간 이염법 중 나사 이염법. PVC는 본딩을 하는 TS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나 현재는 TS법에 비춰서 바깥쪽에 나사를 만들고 고무링을 넣어서 조립하는 방법, 파이프에다가 캡과 고무링을 끼운 다음에 T나 YT, 트랩 등에다가 끼워 놓고 나서 요 빨갛게 생긴 나사를 전용 공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구로 조이면 밀착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방법이 나사 이염법입니다. 금속 강날의 연결 부접합에 사용한다고 써져 있지만 PVC 자체로도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게 DRF, P-트랩, Y-트랩, 레드셔. 우리가 강간으로 말하면 소켓, DS, CY, 소재구와 Y관이 있는 거, CLT, YT가 됩니다. CLT는 우리가 PVC관에서 YT라고 표현한 거. 그 다음에 CLT, S. S는 TS법처럼 본드 작업을 하는, 냉간 본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사 이염법으로 개발된 부속품들입니다. 경질염화 비닐관의 이염, 경질비관의 염화 PVC 이염은 일단 TS법과 나사식
살펴봤고 열관 이염법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이염합니다. 1단법은 그대로 파이프를 물어놓고 소켓을 물어놓은 다음에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복원성 융착수를 이용해서 50mm 이하일 때 50파 이하일 때 쓰는 방법이고 PVC 자체 가소성 복원성 융착수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50mm 이하일 때 그대로 쓰는 방법. 2단법은 암관을 가열해서 숯관을 끼운 후에 냉각시키는, 그 다음에 본딩을 발라서 가열하는 건데 130도까지 가열한다. 2단법은 관 한 개를 열을 가한다는 거죠. 불을 가하면 돌려가면서 가열해야 되겠죠. 여기가 130도까지 눅눅해지면 그 다음에 파이프를 끼우면 이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서 된 다음에 빼고 나서 본딩을 하고 TS법처럼 본딩해서 끼워서 맞추면 이 늘어났던 부분이 쪼여들면서 단단하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복원력에 의해서 밀착시킨다. 130도까지 가열해서 한다. 60mm, 65mm 이상의 관에 사용한다. PVC는 70에서 80도에서 연화합니다. 삽입 적정 온도는 130도입니다. 삽입 길이는 관지름의 1.5에서 2배로 삽입합니다. 일간이염 50mm 이하는 1단법으로 쓰고 130도까지 가열해서 관을 넓힌 다음에 끼우는 방법은 65mm 대구경관에 사용하고 삽입 길이는 1.5에서 2배로 끼웁니다. 세 번째, 플랜지염 65mm 이상의 지름이 있는 경우에 관을 해체, 분해,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플랜지염을 쓴다. 테이프 코어는 대형관에 사용하는 것이고 테이프 플랜지를 이용해서 이중관 이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접 이염법은 열풍 용접기를 이용해서 간이 큰 분기관이나 조각 내에서 구부리기, 부분 수리 등의 열풍 용접기, PVC 용접기를 사용해서 PVC를 녹여 붙이는 것입니다. 소켓이 있고 파이프가 있다면, 물론 본딩까지 하고 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PVC 용접봉을 PVC와 같은 재질의 얇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핸드 드라이어처럼 생긴 PVC 용접기에 열을 가해서 이 부분을 녹이면서 용접하는 것이 PVC 용접 이염법이 되겠습니다. 비금속관 이염 중 폴리에틸렌관 PE관입니다. 폴리에틸렌관 이염 방법은 용착 슬리브 이염, 가열해서 슬리브로 이염하는 것인 방법과 테이프 이염, 50mm 이하의 관에 사용하는 테이프 이염, 인서트 관을 끼워서 연한 인서트를 끼워서 클램프로 조인하는 방법, 용접법과 플랜지법, 나사 이염법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 이염 방법은 용착 슬리브, 테이프, 인서트, 용접, 플랜지, 나사 이염법이 있습니다. 용착 슬리브 이염은 가열 지그를 통해서 200도씨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끼워 넣는 것이죠. 테이프 이염은 50mm 이하의 관에 포금제 테이프 조인트를 사용해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인서트 이염은 가열 연한 인서트를 끼우고 50mm 이하의 관에 연한 관을 끼우고 클램프로 조여서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용접법, 플랜지, 나사 이염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슬리브를 용착해서 가열, 몇 도? 200도씨로 가열해서 용착하는 용착 슬리브 이염 기계가 되겠습니다. 폴리부틸렌관 PB관입니다. 폴리부틸렌의 약자 PB관 성표명으로 에이콘이라고 하고 에이콘 이염이라고 하고 에이콘 파이프라고 합니다. 회색도 있고 노란색 계열의 파이프도 있습니다. 본체, 그라플링, 오링, 캡, 스포트 슬리브 등이 있다고 되는데 바디 몸체가 있고요. 오링, 고무링, 그 다음에 와샤, 후팅, 고정키, 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고무링이 2개 있는 부분도 있고 와샤 부분이 있어야 고무가 안 찌그러지겠죠.
넣어서 1단, 2단, 그 다음에 한쪽에 콜렉터도 끼워 넣고 다시 와샤로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는 이 캡이 위에 올라가겠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넣습니다. 파이프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다 집어넣어서 나사로 체결해내면 조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로 엘보 T, 레드샤, 챔버 캡, 이경 T죠. 그 다음에 수전 T, F 발브 소켓, 그 다음에 M 발브 소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약간 잠긴 상태에서 약간 풀어놓고 파이프를 밀어 넣으면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네, 이렇게 시공이 굉장히 간편한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요즘 것은 콜렉터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이기도 합니다. 콜렉터가 이렇게 하얀색이 밖으로 나와서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콜렉터 없이도 이 부분이 이 쪽에 스텐 안쪽으로 삐죽한 스텐 링을 만들어서도 이 에이콘 파이프가 빠지지 못하게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안에는 파이프가 찌그러지지 말라고 스포트 슬립을 넣어서 하면 이 관경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링이 꽉 압착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빠지거나 분해되지 않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파이프는 부속품들이 다 동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간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돌기 홈이 있어서 엑셀 파이프에다가 캡 안에 와샤링이 있습니다. 와샤링을 끼운 다음에 파이프를 맞춰서 그 다음에 너트를 조이며 완전히 조여버리면 요 압착에 의해서 연결되는 엑셀 파이프 연결고입니다. 폴리부틸렌과는 PVC와 다르게 한냉 마이너스 30도에서 110도까지 쓸 수 있어서 난방, 급수, 급탕, 한냉지에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콘 파이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110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면 시멘트관 및 콘크리트 관의 위험입니다. 성면 시멘트관은 성면과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관이고 콘크리트 관은 시멘트로 철근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관을 만든 겁니다. 요거는 흉관이라고 하죠. 흉관. 성면 시멘트 관의 위험은 기볼트 위험, 두 개의 플랜지를 만들어서 한 개의 고무링으로 슬리브 위험하는 방법이 두 개의 플랜지 무슨 위험? 기볼트 위험. 칼라 위험은 특수 칼라를 사용해서 접합부에 고무링을 끼우는 거, 특수 칼라, 주철 위험하고 비슷하죠. 칼라 위험, 그 다음에 심플렉스, 두 개의 고무링을 넣어서 플럭션 플러스를 사용해서 굽힘, 수밀, 내식 양호한 위험은 심플렉스입니다. 성면 시멘트 이염간의 이염 종류는 기볼트, 칼라, 심플렉스. 기볼트는 두 개의 플랜지, 칼라는 특수 칼라, 심플렉스는 프리플렉스 사용을 하고 수밀, 내식의 양호하다, 두 개의 고무링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이염은 콤포 이염과 몰탈 이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콤포 이염은 특수 칼라를 써서 시멘트와 모래 비율을 1대1로 하고 물을 17% 반죽해서 쓰는 거다. 콤포는 시멘트와 모래를 1대1, 물은 17% 사용해서 잘 반죽한 이염이다. 즉 특수 칼라와 특수 몰탈의 일종인 콤포로서 이염한다. 특수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1대1로 물을 17% 반죽해서 만드는 것이 콤포 이염이다. 쉽게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시멘트, 몰탈로 잘 반죽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 반죽이고 몰탈 이으면 접합부에 그냥 몰탈을 사용해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